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명리학을 해석하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명리학을 바라보자.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리학을 분석하고 해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갑자를 이렇게 일주별로 해서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병인일주입니다. 병인일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겠습니다. 봄에 꽃들이 이렇게 쫙 펴 있고 해가 뜨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습니다. 야, 병인일주의 인생은 정말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죠. 꽃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쫙 찬란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네, 병인 일주분들 그렇습니까? 예, 모든 인생이 너무 많은 것들이 과하다 보면 또 어떤 부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죠. 예,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갈 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뭐 도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타주를 풀면서 그 사람의 뭐 미래가 어쩌다, 성격이 어떻다, 직업이 뭐다 이런 거 맞추는 거를 위해서 저는 명리학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명리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리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이 객관적인 도구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알아가 보는 그런 도구로서의 명리학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민과 삶의 지점을 같이 듣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일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봄날의 태양과 같이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따뜻한 직관이고요. 감성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통찰을 가진 영혼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가슴, 감성의 입, 그리고 창조적 통찰을 가지고 있는 지성.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병인일주.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일주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병화죠. 병화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상징하고 있죠. 태양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똑같은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따뜻한 그런 화의 기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태양계가 태양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태양은 이 세상의 지존이죠. 지존. 태양이 있어야지 세상이 있고 태양이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태양의 에너지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에 의해서 농사도 짓고 태양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농사의 절기가 결정되어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태양이죠. 이 태양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있죠. 그리고 굉장히 밝은 성격의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밝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숨김이 없이 언제나 자기 마음을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이야기하고 이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약간 자기애적 장애의 특성이 보여집니다.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존중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목이 태어났다. 이 세상의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봄의 기운이고 아침의 기운이고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 봄이 시작되는 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봄의 기운을 생동감으로 더해서 끊임없는 성장과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인일주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병인일주는 마치 봄날의 태양처럼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병화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인목은 봄의 기운으로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성격을 만들어 줄 겁니다. 편인의 힘이 있습니다. 지지의 편인이죠. 직관적인 사고가 뛰어납니다.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적인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비범한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창의적이고 비범하다.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특하다. 외계인 같다. 4차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술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철학적인 어떤 방향성에 강한 성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철학과 생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철학, 세상의 틀보다 자신의 철학과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편인이 자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더욱 직관적이고, 평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이 방향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래서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지가 장생으로 들어와 있죠. 인목은 병화에게 장생의 지지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고 움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합은 마치 갓 피어난 새싹을 비추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생동감이 굉장히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감정이 실리고 표현이 아주 풍부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쫙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성격은 보면 따뜻한 직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의 언어, 풍부한 표현력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 언어가 머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고 공감을 주고 따뜻한 태생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창조적인 통찰력, 자기만이 금방 분위기를 깨닫고 지금 현상을 깨닫고 한순간에 모든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독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죠. 그리고 끝없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장생지는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어남과 그리고 자람,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요. 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품고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병인 일주에게는 장생은 성장 본능과 순수한 열정을 함께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극을 받고 새롭게 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습니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것도 만져보고 싶고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일주가 있는 분들은 빨리 세상을 알고 싶다. 이 세상에 빨리빨리 변하는 기술, 요즘으로 말하면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있죠. 이런 것을 빨리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그래서 빨리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장생의 특징, 끊임없는 배움,
그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죠.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감각, 나이가 들어도 이런 젊은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질 때문에 학문이나 예술, 교육, 창작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가지게 되고 평생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일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장간의 구조를 보면 무병갑이죠. 무병갑. 네. 목생화가 돼서 화생토로 식신으로 결론적으로 식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독특한 철학과 생각과 독특한 이 아이디어를 자기화시켜서 자기가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롭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하나의 그런 작품들이 생성해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지장간이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장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현실적인 성과, 창조성, 자의식, 정신적인 이상을 모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 빠짐없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물만 없지만 사주에 수가 있다든가 수대운은 계속 이렇게 잘 타고 나거나 그것이 또 부족하다면 남편에게서 수기운이 있다면 많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서 수기운이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장갑, 무병갑이 천간에 어떻게 투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의 독특한 특성이 더 활발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병화가 투관이 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력도 강하고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죠.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멋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투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는 식신이죠. 식신이 투관이 되면 교육이나 창작이나 생산의 에너지가 현실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 투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투관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철학자나 예술가적인 면모가 부각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깊이, 영적인, 철학적인, 예술가적인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색깔을 갖는 굉장히 깊이 있는 특별한 그것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 천간에 드러났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병화는 이미 나와 있고 무토가 기토가 나와 있는지 간목이 을목이 나와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신살로 보면 지살입니다. 변화와 이동이 잦은 삶이다. 낯선 환경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고 외부 이동, 공간 변화에 대한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주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인목은 역마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큰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넓게 퍼치고 싶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넓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동하는 에너지, 역마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일주가 지사를 깔고 있다는 것은 한 자리에 정착하기보다는 변화와 이동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 지살의 영향으로 어떻게 삶이 살아가지는가. 뚜렷한 자기세계가 확립이 됩니다. 독립적이고 명확한 자기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생경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을 탐험한다거나 오지를 간다거나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곳을 이렇게 탐험하면서 그곳에서 자극을 받게 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면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 명상을 깊이 한다거나 심리 훈련을 한다거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강한 역마의 기운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운을 같이 밸런스를 통합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내면의 불안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잦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 메디테이션도 좋겠죠. 메디테이션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목화통명의 사주입니다. 목화죠. 인목이 병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목화통명. 목화통명의 사주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편인을 깔고 있는 목화통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만의 특별한 아이디어, 정신세계, 영적인 경험, 통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 표현의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화통명은 나무가 불을 밝히듯 지식이 표현을 통해 빛을 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일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합한 직업 분야는 어떤 것일까? 창작과 예술, 이 독특한 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작가나 시인, 작곡가, 디자이너
영상 예술가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치유, 뭐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명상 코치,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전달, 강사, 교수, 콘텐츠 제작자, 유튜브로서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고 나누는 거를 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있기 때문에 영성과 종교,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 그리고 명상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의 핵심은 편인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대중적인 것보다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감성, 이렇게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삶을 통해서 펼쳐 나가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점인 분야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 감성적인 표현이 중요한 일, 정신적 가치를 다루는 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피해야 할 분야, 지나치게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한다, 너무 평범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거는 재미가 없고 또 실증나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제한되는 환경, 굉장히 뭐 공무원이나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스트릭하고 경직된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감성보다 수치가 주는 숫자, 결과, 목적, 뭔가를 달성해야 돼,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일은 좀 힘들 겁니다. 그래, 정신적인 자유가 없는 조직,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인 이런 직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병인 일주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 어떤 애인,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 이상적인 파트너는 병인 일주 남성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지적인 여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고 예술적인 거나 또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을 만나면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타입은 자기 세계가 있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여자를 원할 것입니다. 피하는 타입은 자기의 세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자기 세계가 없고 너무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또 대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말이 되는,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여성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자 병인 일주의 연애는 어떨까? 섬세하고 강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감성적이면서도 자기 가치관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의지가 분명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적 교감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남성이 지적이거나 철학적인 면모가 없다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현실보다는, 돈보다는,
겉모습보다는 철학적인 사고, 독특한 정신, 영적 세계, 그런 분야에 더 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삶을 할 수 있겠는가?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지적이고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교감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관계면 좋겠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추구를 합니다. 예술적인 공감, 감성과 창의성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속적인 자극, 끊임없는 배움, 그리고 새로운 경험,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부 관계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병인일주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관적이고 감성의 예술가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깊이 있는 지성, 편인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 생각, 철학, 영적인 세계,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 끝없는 배움, 장생의 생명력과 성장 본능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배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나이 드셔도 또 새롭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지살의 이동과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험난한 오지,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또 보고 싶고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천재성, 목과 통명의 특징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가치관, 자신만의 철학적인, 영적인 자신만의 그런 세계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일주의 삶의 여정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면의 직관과 감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또 지식을 계속 추구하고 새로운 탐험과 새로운 변화를 찾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그걸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일단 알아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그 다음에 창조적인 표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의 세계, 자기 자신만의 아이디어, 자신만의 철학을 세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성숙,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지혜,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자신의 그 심리적인 지평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자신의 통찰과 창조성을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시기로 발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혹시 자기 자신의 병인일주인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다면, 예, 여기 예, 써 있죠. 예, 여기에 써져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